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시는 곳이라 부득이하게 여기에 글을 올려요. 최대한 짧게 쓸 거지만 좀 긴 글이 될 듯 하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우선 전 20대 초반 학생이고요. 위로 오빠 하나가 있어요. 이 글을 쓰게 한 원흉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빠가 건축 일을 하시다 보니 자주 집을 비우셨고 친엄마란 사람은 아빠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자주 저희를 방치한 채로 늘 밖으로 나다녔던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기억은 잘 나진 않지만 유치원 무렵은 거의 기억이 나는데 거의 엄마의 손길을 받은 기억은 없어요. 늘 아침에 술 취해서 잠든 엄마 대신 오빠가 학교 가기 전에 절 씻겨주고 대충 있는 거 해서 저 케어해서 유치원에 손잡고 데려다 주는 게 생활이었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엄마가 어색하고 어렵고 엄마가 제대로 케어를 하지 않아서 엄마가 케어해주는 애들처럼 완벽하게 다니지 못하다 보니 늘 유치원 선생님이 알아서 챙겨주시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뒷집 친구 어머니께서 늘 챙겨주시는 걸로 지냈어요. 그렇게 선생님과 아주머니, 오빠의 손길로 자라오다 아빠가 저희 이렇게 지내는 거 보시고 엄마랑 엄청 싸우셨어요. 또 그때 엄마에게 남자가 있다는 걸 아셨고 임신까지 하신 거 아시고 결국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아빠가 최대한 집을 비우지 않는 쪽으로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저희 돌봐주셔도 아빠가 일을 하시는 동안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 근처에 있던 식당에 말씀을 드려서 오빠가 오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늘 오빠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빠가 오면 오빠 손을 잡고 늘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거기에 계시던 지금은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저의 새엄마가 계셨어요. 그 식당은 새엄마의 어머니, 즉 제 외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이었는데 엄마가 거기서 일을 도와주고 그러셨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늘 오빠 손 꼭 잡고 쭈삣거리면서 오빠 뒤에 숨어 있다가 밥이 나오면 그 어린 게 얼마나 배가 고픈지 허겁지겁 먹는 걸 보면 짠하기도 하고 그땐 어렸던 오빠가 절 챙겨주는 게 얼마나 귀엽고 이쁘던지 늘 저희가 오는 시간이 되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셨다가 저희가 오면 늘 뛰어오셔서 어서와 하면서 저희 두 손 꼭 잡고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둘 다 젓가락질이 서투니 밥에 반찬도 올려주시고 직접 먹여도 주시고 참 고마운 분이시죠. 가끔 아빠가 쉬는 날엔 같이 가서 고기도 먹고 그렇게 지내다 그 좋던 아줌마가 저희 새엄마가 되셨어요. 아빠 나이는 그때 30대 초반이었고 엄마 나이는 겨우 20대 초반이었는데 저희가 너무 눈에 밟히고 너무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외할머니와 할아버지의 그 무서운 반대를 무릅쓰고 저희 아빠랑 결혼해서 이제껏 저희를 잘 키워주신 아주 고마우신 곱디 고운 엄마예요. 일부러 저희에게 소홀해질까 싶어 본인 아이도 낳지 않고 지금껏 저희만 봐주신 그 고운 엄마를 오빠가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땐 잘됐다 하면서 축하해주고 나한테도 새언니 생기는 거야? 엄마는 시어머니 되는 거네 하면서 웃고 떠들었는데 오빠 눈치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오빠가 밖에서 저만 잠깐 보자고 연락이 왔길래 나갔더니 웬 아줌마랑 같이 앉아있더라고요.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어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 아줌마가 절 와라 껴안는데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친엄마랍니다. 그동안 네 걱정 많이 했다. 얼마나 네가 눈에 밟혔는지 모른다. 그래도 잘 커서 다행이다. 등등 뭐라고는 하는데 워낙 저에게 기억에도 없고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라 그런지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더군요. 오빠에게 뭐냐 했더니 그동안 둘이 몰래 꾸준히 연락하면서 지낸 모양이에요. 참 어이없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나 불러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이래서 머리 검은 것들 거두지 말라는구나 라는 말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번 지 결혼식에 혼주 자리에 새 엄마 말고 지 친엄마를 앉히고 싶은데 제가 지 대신
새엄마랑 아빠를 좀 설득해달랍니다. 그 순간 진짜 이게 인간인가 싶어서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으니 처가 쪽에서 보는 눈들도 있고 하니 나더러 새엄마 오해 안 하시게 엄마 아빠 설득하는데 나더러 좀 도와달라고 하네요. 이게 인간인가요? 어이가 없고 얼마나 화가 나던지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네가 인간이냐고 그동안 엄마가 니한테 나한테 어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는지 너 사춘기 때 마음 못 잡아 헤맬 때 엄마가 너 대신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난리 부리니 친엄마란 사람이 그럼 자식 키우면서 그 정도 희생도 안 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면서 너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버젓이 친엄마가 있는데 자식 큰일 치르는데 당연히 낳아준 엄마가 나서는 거래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개소리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 소리 했다가 오빠란 새끼한테 뺨 맞고 엄마란 사람은 제가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찌 받은 거냐며 혀차길래 그나마 당신한테 안 자라서 이 정도 이성이랑 양심은 남은 거라고. 아줌마도 사람이고 먼지만큼이라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아는 척하지 말라고 어디서 이제와 엄마랍시고 나서는 거냐 하면서 나와버렸죠. 겨우 집에 와서 엄마를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엄마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당황하셔서 왜 그러냐는 엄마 말에 날도 더운데 넘어졌다고 둘러대면서 우는 절 보고 아이고 하면서 웃으면서 꼭 안아주신 엄마를 보고 더 울었고요.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다 다음 날에 새언니란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참 어찌 그리 끼리끼리 모였는지 아직 쓰니가 어려서 모른다. 부모 자식 지간은 천륜인데 그걸 어찌 거스리려 하는 거냐. 물론 새어머니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너무 잘 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둘만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쪽 보는 눈들이 많으니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아버님이나 새어머니는 쓰니 말이라면 껌뻑 넘어가시고 또 오빠랑 쓰니가 같이 잘 설득하면 어머니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상견례는 새어머니 나오셔도 괜찮다. 어차피 상견례는 부모님들만 뵈는 것이니 자기 집에서도 이해해 주기로 했으니 결혼식 때만 친어머니 모실 수 있게 저더러 도와달랍니다. 이것들이 인간인가요? 너무 어이없고 화가 나니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결혼식에 엄마는 어떻게 하냐 했더니 외할머니 모시고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실 테니 여행비 50만 원 보태드린답니다. 아무 대꾸 안 하고 끊어버리고 톡 보냈어요. 니들 맘대로 하라고. 엄마 모시고 여행 내가 갈 거라고. 니들 결혼식 나도 빠지고 아빠도 이 사실 아시면 절대 안 가실 거라고 톡 보냈더니 저더러 감정적으로만 생각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네요. 진짜 정말 제가 어려서 모르는 걸까요? 아직 엄마 아빠에겐 말씀 안 드렸어요. 아직 저것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일 빅엿이 떠오르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 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들 포함해서 이 링크 보낼 생각인데 제발 현명한 답을 나눠주세요. 엄마는 그저 새언니 오면 잘해줘야지 뭘 해줘야 할까 하면서 아직도 저 오빠란 놈 걱정뿐인 거 보니 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글이 너무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추가. 저녁에 하도 심란하고 저 혼자 어찌하나 고민하다가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화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새벽부터 혼자 찔끔거렸네요. 본문 쓸 때도 글이 길어서 걱정 많이 했는데 모두 끝까지 읽어주시고 많은 조언과 충고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빠 엄마에겐 말씀 아직은 안 드렸지만 당연히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원했던 건 저렇게 인간 쓰레기짓 하는 것들 엿먹이고 싶은 게 더 컸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은 글들, 해결 방법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아빠는 말씀드리면 당연히 결혼이고 뭐고 다 엎으실 거고 그동안 지원해 주실 거 모조리 끊어버리실 분이세요. 그만큼 친엄마란 사람에게 워낙 감정이 안 좋으시고
하도 여자한테 대여서 다신 결혼 따위 하지 않고 저희만 보고 사시려고 하셨는데 엄마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줬다고 얼마나 엄마에게 고마워하고 아껴주시는데요. 사실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빠 둘째 고모, 막내 고모가 한 분 계셨다는데 막내 고모가 많이 아프시다가 돌아가셔서 워낙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잘하셔서 가족에 대한 애착이 강하세요. 그래서 일찍 친엄마를 만나서 결혼했고 오빠랑 저 낳고 좀 힘들어도 나중에 떵떵거리며 살자 하면서 그렇게 집 비워가면서 힘들게 일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서 아빠도 많이 힘드셨대요. 그러다 엄마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워낙 반대를 하시니 결혼 포기하려 했는데 엄마가 우리 다른 거 생각지 말고 우리 애들만 생각하자면서 아빠를 설득한 게 엄마였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20살 간 넘은 처녀가 애 둘 딸린 호라비한테 시집 간다고 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싶고 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저와 오빠가 할아버지 눈치 보고 쭈뼛거리니 저 어린 것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어렵게 저희랑 아빠 받아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빠가 얼마나 서럽게 우시던지 할머니가 고맙다고 해주실 만큼 엄마 사랑하세요. 그리고 새언니 될 사람이랑 가족들이 엄마 신경 쓰이나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래도 적었지만 엄마랑 아빠가 정확히 11살 차이가 나세요. 지금 아빠는 50대이지만 엄마는 아직 40대이시니 남들이 본다면 전 그렇다 쳐도 오빠랑 놓고 본다면 솔직히 모자란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 새언니 쪽에서 새엄마인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다. 이게 이유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어린 여자가 왜 저리 나이 차이 나는 남자랑 살겠냐며 뒷말 나온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이딴 이유로 지들 불편하니 결혼식 한 번만 친엄마란 사람 모시고 싶다는데 이게 이유가 되냐고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 말하는 거 이해도 못하겠고 이해하기도 싫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릴 때 이 글도 같이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요. 어떤 분 댓글처럼 엄마 성격이면 자기가 빠져서 조용해진다면 그냥 빠지실 분이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다고 당당해지시라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뒷이야기도 적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긴 글 읽어주시고 많은 댓글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그동안 너무도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많은 응원 댓글들 모두 읽어봤습니다. 정말 얼굴도 모르는 저한테 엄마 아빠에게 응원과 위로의 말씀 전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정말 많이 울고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용기도 얻었고 자신감이 생겨서 일을 진행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의 자작 의심 중에 나이 계산이 안 맞다고 헛소리 집어치우라는 말씀. 사실대로 전부 적으면 더 안 믿으실까봐 안 적었는데 말씀드리죠. 엄마랑 저 정확히 18살 차이가 납니다. 왜 엄마는 모두 20살 넘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5살에 엄마가 23살이셨는데 제 기준에 23살이면 20대 초반이고 그냥 갓 20살 넘겼다고 표현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글이 적은 거였는데 그게 자작의심 받을 정도인가요? 엄마 23살, 아빠 34살이셨고 전 34살도 30대 초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그리고 오빠랑 저랑은 5살 차이가 나니 엄마랑은 13살 차이 나는데 일이 자세히 적으면 이게 말이 되냐 하실까봐 애들로 표현한 거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유치원 말씀도 하시던데 건물 유치원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에 보면 가정집 같은 데서 애들 맡아서 돌봐주는 그런 곳을 다녔는데
전 그곳에 다니는 동안 그곳이 유치원인 줄 알아서 유치원이라고 쓴 건데 그 시설도 유치원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것도 몰랐는데 덕분에 알고 갑니다. 그리고 말투에서 자작 냄새가 난다라. 도대체 어떻게 쓰면 자작이 아닌데요? 전 평상시에도 이런 식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데 일이 모두 적었는데도 자작이니 뭐니 하신다면 뭐 더 이상 제가 어찌 해야 할지. 일이 모두 밝히는 이유는 고작 제 부족한 글 때문에 엄마가 그동안 저 키워주신 은혜와 사랑이 자작 의심 따위나 받는 게 싫어서 모두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심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요. 그리고 궁금해하실 후기는요. 많은 분들의 글을 보고 아 정말 이건 잘못된 게 맞구나.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싶어서 마음먹고 있는데 엄마가 새언니 예물인지 예단인지 하여간 신부에게 주는 거 선물 사러 서울 백화점에 가실 거라고. 주말에 같이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명품 가방이랑 화장품 세트 오시면 되려나 하시는데 속으로는 아이고 어머니 했어요. 시간이 없다 싶어 엄마 좀만 기다리라 하고 바로 고모집으로 갔습니다. 전 그래도 잠깐 적었지만 저희 아빠에겐 두 여동생이 계셨지만 막내 고모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아빠랑 고모랑 두 분이서 외롭게 자라셔서 아주 서로 애틋하세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하면 저희 집에서 제일 기가 세신 분이세요. 이 일을 제일 확실하게 처리하실 분은 고모랑 고모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그날 오후에 고모 집으로 가서 고모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글 보여드리고 모두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얘기 모두 들으신 고모는 바로 고모부에게 연락하셔서 바로 일 벌리셨고요. 그날 저녁에 엄마 빼고 오빠, 새언니, 아빠 모두 고모 집으로 모였습니다. 아빠가 고모에게 모두 얘기 들으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차분하시길래 더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랑 새언니 들어오는데 고모가 보자마자 오빠 머리채 잡고 흔들고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랑 고모부 말리지도 않으시고 고모부는 더 때리라고 하시고 새언니만 말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나더러 말리라고 소리치는데 그때 아빠가 오빠 뺨을 연속으로 때리셨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너 내 자식도 아니고 네 엄마 아들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빠한테 막 대하고 아비로 여기지 않아도 난 너희한테 할 말이 없다. 내가 제대로 못 살아서 네 친엄마 떠나게 만들고 엄마 없이 크게 한 내 잘못이라고. 그런데 네 엄마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네가 사람 새끼냐고 소리 지르시고 난리 치셨어요. 새언니한테도 너같이 인간 못 되는 거 며느리로 받을 생각 없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셨어요. 어디서 니깎게 함부로 보기만 해도 아까운 내 마누라 함부로 깎아먹느냐고. 오빠한테 이 시간 이후로 너 안 본다고. 그동안 키워준 걸로 아빠로서 할 만큼은 했다고 생각하신다면서 앞으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시고 당장 해주시기로 한 아파트 제 명의로 돌려버리신다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차를 뽑아주신 게 있는데 당장 그 차 키 내놓으라고 하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몫까지 좀 챙겨주신 게 있었는데 그것까지 모두 내놓으라고 하시니 둘이 난리가 났네요. 새언니는 저더러 원하는 게 이거냐고 아파트며 차며 전부 쓰니꺼 됐으면 해서 일이 크게 만들었냐 이제 만족하냐면서 난리 쳤어요. 참고로 난 아직 면허도 없고 앞으로도 딸 일 없다고 차 필요 없는데 하고 나름 약 올렸어요. 고모부가 경상도 분이신데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정말 욕이 찰지시거든요. 어쨌든 난리 칠 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온갖 쌍욕하시면서 오빠 때리시면서 내가 생판 남을 때릴 수가 없으니 저런 거 데리고 온 죄다 하시면서 하여간 많이 맞았고 고모가 울면서 니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고. 네 엄마가 니들 어찌 키웠는데. 오빠가 사춘기 때 하도 쌈박질하고 다녀서 때린 애들 부모님들 일일이 찾아가 무릎 꿇고 빌고 새엄마가 저러니 애가 저렇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가면서도 죄송하다고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빌고 다녔는데 이러냐고.
그리고 고모가 엄마도 고맙다고 하시지만 특히 저희 할아버지를 정말 존경하셨는데요. 이모가 결혼하실 때 저희도 전부 부르셨는데 사람들에게 저랑 오빠 보고 우리 큰 놈, 작은 놈이라고 아빠에게 우리 셋째 사이라고 당당하게 소개해 주시는 거 보시고 정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우셨는데 식구 결혼할 때 다른 식구가 울면 딸 낳는다더니만 우리 둘째 딸도 또 딸이겠구만 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오히려 그때 내가 결혼 반대 너무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오빠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리 자세히 기억하는 건 고모랑 고모부가 하도 얘기를 하셔서 외워지더라고요. 그런 분이시니 돌아가셨을 때 고모랑 아빠가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이모 삼촌들 유산 나눠주실 때 저희 몫까지 챙겨주신 그런 분이신데 그만큼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사람 듬뿍 주시면서 키워주셨는데 이리 칼을 꼽냐면서 아빠가 더 얘기할 필요 없다고 당장 나가라 하시고 새언니랑 오빠는 발악하는데 오빠 쫓아내고 그때 처음으로 아빠 우시는 거 봤어요. 고모랑 고모부 저 아빠 펑펑 울고 엄마에게 가서 전부 사실대로 말했어요. 고모가 언니 미안하다고 막 우시니 울지 마시라고 고모 달래주시고 엄마가 그래도 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키워주고 사랑 줬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친엄마는 못 이기겠네. 내가 잘못 키운 거지 뭐 하시면서 별 말씀은 안 하시는데 글쎄요. 아빠도 미안하다 하시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 하시고 엄마는 그냥 무조건 아빠 뜻에 따르시겠대요. 그리고 외할머니가 오빠 결혼식에 보태주라고 2천만 원 주셨대요. 엄마 이런 반응도 의외인데 제가 어찌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오빠 집에 와도 아빠가 안 열어주시는데 정말 마음 먹으신 거겠죠? 엄마도 의외로 덤덤하시고 그냥 무조건 당신 뜻에 따르겠다고 모르겠어요. 우선 오빠는 거의 내놓은 자식처럼 되어버린 거고 새언니 될 사람은 앞으로 저희 집안과는 절대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듯해요. 우선 여기까지가 어제 저녁까지 일어난 일들이고요. 엄마랑 전 평상시처럼 지내긴 하는데 엄마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요. 뭔가 시원하지 않은 훅이라 죄송해요. 혹시라도 이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나 방법이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세요.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글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 많은 도움 댓글과 응원 댓글 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절대 해주신 말씀 잊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열심히 효도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엄마 아빠 은혜 갚으면서 열심히 살게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20대 후반인 이혼가정 자녀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 횡설수설 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려요. 20대 중반부터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이젠 전남친이고요. 성격도 잘 맞았고 취미도 같았고 여러모로 정말 잘 맞았어요. 둘이 죽이 척척 맞다 보니 20대 후반쯤 되어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근데 전 독신주의자예요. 아니 독신주의자까지는 아니어도 결혼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이혼가정 자녀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싸우셨고 한 번 싸우시면 세네 달 서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자식들 앞에서 서로 험담하시기 바빴어요. 그러다가 취업 준비하던 도중에 아빠의 외도를 알게 됐고 이 악물고 취업에 성공하자마자 부모님 이혼하시라 했어요. 아빠와는 많은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엄마는 같이 사시던 때에도 얼른 독립해라, 이혼 생각 든다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그렇다고 엄청 청렴결백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 전 당연히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성인이 되기 전부터 저에게 결혼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으면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그냥 부질없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지름길 같기만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결혼도 분명 있을 거라는 건 알지만 그 결혼이 제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어쨌든 이 정도로 전 결혼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 전 남친이 결혼 이야기를 해도 와닿지도 않고 난 결혼 생각이 없는데 라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난 이런 가정에서 자라왔고 나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아. 나한테 결혼은 행복하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그러니 나와 결혼 생각을 하고 있던 거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미안하다. 우리 나이가 있는데 결혼 생각을 못한 내가 바보다. 지금이라도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한 번에 답한 건 아니고 기간을 두고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기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랐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 결혼이 싫다면 연애만 하자. 남편 삼고 싶을 만큼 좋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라며 위로의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가정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스트레스고 힘든 일이었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이런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근데 그 이후로 다툼이 있을 때마다 자꾸 제가 이혼 가정인 것에 대해 비꼬는 뉘앙스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추석 때 제주도로 여행 가볼까 생각 중이라고 말하니 추석 땐 전부 쳐야지. 아, 너네 집은 차례 안 지내겠네. 어머님은 편하시겠네. 추석이 그냥 노는 날이니까 우리 엄마는 전부 치고 차례 음식 하시느라 바쁘신데 이러는 거예요. 이때부터 전 기분이 상했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추석 때도 일하신다. 너네 어머님이 그렇게 바쁘면 너가 좀 도와주라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여행 가지 말고 전도 붙이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보니 너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원래 추석 때는 며느리가 와서 차례 돕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결혼할 것도 아니고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되나요? 남친은 결혼 안 하고 연애만 하는 거면 거의 며느리 아니냐 하는데 전 입장이 다릅니다. 따지고 보면 남남인데 제가 왜 남친 집 차례를 도와야 하나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얘기했더니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됐어. 환경이 다르니까 대화가 안 통하잖아. 이러고는 혼잣말로 어머님이 진짜 차례 안 돕고 그러셨나 보네. 이런 식이에요. 뭐만 조금 생각이 다르다 하면 너가 이혼 가정이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이건 제가 이혼 가정이 아니었어도 갈 생각도 없고요. 뭔가 제 가정사를 솔직히 고백한 이후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그동안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다 거짓말 같아요. 한 번은 전 남자친구 친한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남친 친구가 저한테 청첩장 언제 줄 거예요? 라며 장난을 치시기에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 남친이 야, 결혼 얘기 하지 마. 땡땡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결혼 생각 없대. 그러더라고요. 남한테는 큰 상처인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라고 한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친구분은 놀라셔서 저한테 사과하셨고 그 자리에선 그냥 넘겼지만 돌아가서 엄청 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헤어지게 된 건 바로 어제예요. 전 남친이 집 앞까지 바래다줘서 근처에서 얘기하다가 동네 공원에서 운동 중이셨던 엄마랑 마주쳤어요. 현재 엄마랑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살갑게 말도 걸어주시고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전 남친 표정이 되게 떨떠름하다는 듯이 웃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께서 슬쩍 결혼 얘기를 꺼내셨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땡땡이가 결혼을 싫대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가 많다고 결혼 생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엄마는 제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지 모르셨어요.
이 나이 먹고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생긴 일이니 제 잘못이지만 꼭 그렇게 말해야 했나 싶더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그러셨어요. 변명이지만 엄마께 결혼관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못했던 건 혹시라도 본인 때문에 결혼하기 싫어하는구나 라고 자책하시고 슬퍼하실까봐 말씀 못 드렸던 거예요. 두 분의 이혼은 저에게는 어떻게든 말리고 싶은 일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두 분께 이혼하셔도 괜찮다고 권유했던 건 밉고 원망스럽지만 부모님의 인생이니 두 분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가서 이혼 가정이라고 무시받으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그 자리에서 문득 서럽고 울컥해서 엄마 얼른 집으로 보내드리고 그 자리에서 추하게 울면서 전남친한테 헤어지자 그랬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나에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처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남편 삶기는 꼴도 보기 싫으니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욕도 했네요. 그랬더니 또 미안하다고 하는데 변하는 건 없을 것 같아서 필요 없으니 그만 만나자 하고 집에 들어와서 혼술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새벽 4시에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그때까지 안 주무셨다는 거죠. 일어나서 그 카톡 보고 울고 출근 준비하면서 울고 일하다 화장실 가서 울고 퇴근길에 눈물 나서 훌쩍대고 지금도 혼술하고 우울해 있네요. 전 남친은 계속 연락 오길래 스팸 처리, 차단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저 잘한 거 맞겠죠? 제가 예민한 게 아닌 거죠. 결혼이 무섭고 지옥 같아 보였는데 이젠 연애도 그러네요. 엄마한텐 답장도 아직 못했는데 뭐라고 답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 만난다는 게 다 남 얘기 같고 그러네요. 추가. 엄마 달래드리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감사해요. 조금 늦었는진 몰라도 이제부턴 엄마와 더 얘기해보고 속상하신 마음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노력해야겠어요. 추석 여행 취소하고 엄마랑 같이 보내려고요. 가까운 곳이라도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리고 결혼 생각 없으면 좀 미리 말하라고 하셨던 댓글이 있었는데 미리 말 못한 제 잘못이에요. 20대 중반부터 만난 사람이라 그땐 결혼을 얘기하기 이르다고 생각했고 그때만 해도 농담스럽게 우리 결혼하지 말고 동거만 하고 살까? 굳이 결혼 안 해도 좋잖아. 그러기에 나와 결혼관이 조금은 비슷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뭐 동거할 생각은 없었지만요. 그래도 이제라도 미친놈 걸렀으니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그리고 자작이라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 남친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알아들을게요. 제 상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거짓글을 올릴 정도로 한심스럽지도 한가하지도 않아요. 달래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이 더 많으시니 그냥 을에 달리는 댓글이라고 생각할게요. 두 번째 추가, 위로든 조언이든 충고든 들으려고 들어온 건데 퇴근길에 본 거라 댓글들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진심 어린 충고, 위로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혼술하러 맥주 사들고 들어왔다가 술 그만 마시고 엄마랑 외식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주셔서 일요일날 저녁에 엄마와 외식하려고 합니다. 바보같이 어제 온 카톡에 답장도 못했는데 오늘 댓글 보니 왜 똑부러지지 못했나 후회가 되네요. 처음에 이혼 가정이라고 들먹였을 때 헤어졌어야 했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맞아요. 그랬어야 했는데 좋았던 기억이 뭐라고 자꾸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혼자 단정 지어 버렸었네요. 댓글 중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그거 전 남친한테 써보고 싶어서 차단 풀고 카톡 보냈어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카톡 내용은 제가 먼저 네가 상처 줘서 헤어지자 한 건데 말귀 좀 알아듣고 그만 연락했으면 좋겠다. 넌 나한테 이혼 가정이라고 들먹였지만 내가 너보다 더 바르게 자란 것 같다. 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았어도 남한테 상처 주는 말,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가릴 줄 아는데 넌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도 아직도 그런 걸 못 배웠나 봐.
네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네 부모님 욕 보이셨으니 앞으로라도 좀 똑바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결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쭉 혼자 살아. 나랑 우리 엄마 욕 보이고 상처 준 거 평생 잊을 생각 없어.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헤어지게 됐는지, 네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놈인지 말하고 다닐 거니까 연락하지 말고 라고 보냈더니 답장이 차단한 줄 알았는데 차단한 게 아니라 안 읽은 거였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심하게 말한 거 사과할게. 지금 집 앞으로 갈까? 아니면 좀 생각하고 만날까? 너도 심하게 말했으니까 좀 식히고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내일 연락할게. 잘 자. 이러길래 어이없어서 안 잘 거야 미친놈아. 사과받을 생각 없고 할 생각 없어. 내가 말이 심하다고? 네가 이제까지 한 거에 비하면 반의 반도 못 따라오지. 집 앞으로 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고 연락하면 주위 사람들한테 다 말할 거야. 두 다리 쪼그리고 자라. 차단한다. 이렇게 보냈어요. 배댓 중에 완전 속 시원하게 써주신 분 계셔서 그대로 써보고 싶었지만 제 집 주소까지 아니까 해코지 할까봐 사이다 1000개 먹은 카톡은 못했어요. 그래도 욕이든 저주든 뭐라도 퍼부어서 속은 시원하네요. 결혼이든 연애든 저한텐 아직 거리가 멀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댓글 중에 본인 경험까지 써주시면서 좋은 얘기 해주신 분들 덕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한텐 절대 가정사 얘기하지 말라고 해주셨던 댓글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사실 친구들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딱 한 번 털어놓은 사람이 모질이었네요. 댓글은 꼭 다 읽을 거고 새길 거 새기면서 명심할게요. 후기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조언해주신 분들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서 남기고 갈게요. 앞으로도 힘들고 우울해지면 종종 글 들어와서 보려고요. 충고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